안녕하세요. 아재 비디오의 얄리입니다. 이 만화 제목과 내용은 몰라도 이 장면, 이 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누룽지탕 리액션으로 유명한 오늘의 추억의 애니 바로 요리왕 비룡입니다. 근데 전 이게 중국 만화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일본 만화더라.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알리와 함께 요리 만화였다가 갑자기 배틀물로 진화하는 명작 요리왕 비룡 원제 신중하 일미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얄리의 아재 비디오. 때는 19세기 청나라 북경으로부터 머나먼 서남지역, 이곳은 사천에 있는 구경식당 국하루. 11년 전 세상을 떠난 전설의 요리장이었던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자신도 이곳의 요리장을 꿈꾸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비룡. 평화롭던 이곳에 누가 봐도 악당인 애꾸는 장풍이 등장. 자신이 국하루의 새로운 요리장으로 임명받았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베베 꼬인 이 녀석은 10년 전 국하루에서 일하던 막내 라인 요리사였는데 화상사고 후 이곳을 뛰쳐나가 복수를 다짐했다 이야기합니다. 너니? 다행히 그때 이 지역을 총괄하는 제독이 등장. 아직 장풍의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 요리를 먹어본 후에 확실한 결정을 하겠다 합니다. 그때부터 현란한 솜씨로 볶음밥을 만드는 장풍. 연출이 좀 과한 것 같죠? 근데 좀만 기다려요. 뒤에 더 다양한 게 준비돼 있어. 장풍의 볶음밥에 제독은 미 실력을 인정해줍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비룡 역시 자신도 먹어본 후 분명히 맛은 있지만 이 정도 실력으로 전설의 요리장이었던 자신의 엄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력이라며 자신이 볶음밥을 더 맛있게 만들어 보겠다 합니다. 아직은 요리를 직접 하지 않는 그냥 주방 심부름꾼 수준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비룡이 잘 해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하는 비룡. 완성 후 뚜껑을 열자마자 강한 태양권 섬광이 아이씨 이른바 황금 볶음밥을 제독에게 맛보게 합니다. 쌀과 계란만으로 이런 맛을 냈다는 것에 크게 감동하는 제독. 이때 제독은 비룡과 장풍에게 정식으로 요리 승부를 펼쳐 이긴 자가 국하루의 요리장이 되고 지면 영원히 요리계를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과제는 마파 두부. 저 이거 보다가 결국 마파 두부밥 시켜 먹었어요. 쌓아 올려도 부서지지 않을 탄력의 마파 두부를 만들어 장풍의 요리는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육으로 맛을 살린 비룡의 마파 두부를 먹기 시작한 제독은 한번 맛을 보더니 막 퍼먹기를 시작하는데요. 결과는 비룡의 대승. 제독은 비룡이 될성 싶은 떡잎이라 여겨 국하루의 새 요리장으로 인정하는 한편 그 전에 음식의 고장인 광주로가 그곳에서 엄마와 마찬가지로 특급 요리사를 획득하고 오라 명합니다. 특급 요리사. 4년에 한 번 열린다는 특급 요리사 시험.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요리를 뽐내기 위해 모이는 시험이고 또한 이 특급 요리사가 되면 황실의 요리인으로 길이 열리는 그야말로 요리사라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명인 셈이네요. 제독은 광주에 있는 양천주가를 찾으라고 합니다. 비룡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부요리장, 눈매가 매우 무서운 장룡을 만나는데요. 제독의 추천을 받아 왔다는 비룡에게 중국 요리의 가장 기본인 청경채 요리를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한껏 힘이 들어 요리를 완성, 이들에게 맛보게 하는데요. 하지만 다들 비룡이 만든 청경채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왜지? 그 이유는 바로 흙냄새. 사천 지역과는 다르게 이곳 광주는 물에서조차 흙냄새가 나서 요리에 흙내음이 나지 않게 만드는 게 관건이었던 거죠. 장룡은 비룡에게 틀에 박힌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주인공이 아니죠. 어떤 낚시꾼 할아버지로부터 힌트를 얻게 된 비룡은 다시 청경채 요리를 하여 맛보게 합니다. 이번에는 반응이 꽤 좋아 보이네요. 과연 흙냄새를 어떻게 잡아낸 것일까요? 그 비결은 기름으로 청경채를 코팅해서 데쳤다고 하는데
현직 요리사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인정받고 비룡은 양천주가의 야채 손질 담당을 맡게 되며 장룡의 딸인 여자 주인공 저의 유란님도 여기서 만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아까 힌트를 주었던 이 할아버지가 양천주가의 최고 요리장 만사통 할아버지였네요. 좋은 실력이 있지만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비룡. 우리도 이런 건 본받아야 돼, 그쵸? 춘절을 맞이하여 교자대회가 열리고 양천주가에선 대표로 장룡 부요리장이 나갑니다. 연습으로 만드는 봉황비치 교자. 아이씨. 헌데 누군가의 공격으로 장룡은 팔을 다치게 되는데요. 장룡은 자신이 요리대회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비룡에게 대신 나갈 것을 권합니다. 해서 비룡은 부요리장 대신 대회에 나갑니다. 이 대회에 최대 이목이 쏠려있는 교자 형제가 등장. 교자 형제는 맛있는 교자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반대로 비룡의 교자는 이름도 안 알려진 꼬마의 교자라고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어느 한 노인이 등장. 비룡의 교자를 맛본 후 우아등성 컷. 이 노인의 정체는 예전 황실의 요리장으로서 음식 세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최고의 레전드였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군중들은 수요미식회 촬영지였대 여기! 라는 느낌으로 비룡의 교자를 맛보기 시작. 교자 형제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접시가 쌓여갑니다. 대회 결과는 교자 형제 1242접시, 비룡 1242접시로 동점. 황실 요리장 할아버지는 다른 교자로 다시 승부를 내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시 요리 대결이 펼쳐지고 교자 형제의 만두는 용교자. 오, 이건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맛을 본 심사위원들도 상당히 맛있어 만족해합니다. 다음은 비룡의 용교자. 교자에 열을 더하니 교자가 갑자기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어쨌든 과연 두 개 다 맛을 본 대중들의 선택은 압도적인 표차로 비룡이 승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인상이 깊어요. 당시에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비룡은 특급 요리사 시험에 참가합니다. 시험의 합격자는 최대 5명까지 선착순으로 과제와 주제에 맞게 요리를 완성해서 합격하면 성공. 이번 특급 요리사 시험의 과제는 면 요리, 주제는 국사무쌍이라고 합니다. 국사무쌍? 그게 뭐지? 저랑 똑같은 의문을 갖는 비룡. 다행히 어느 한 꽃미남이 등장. 나라에 둘도 없는 용감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뜻이라고 알려주고 호련히 그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첫 번째로 요리를 완성하는 건 천진반 닮은 이영, 2등은 탄, 3등은 독특한 음식을 만드는 마녀라는 호칭이 있는 채린, 4등은 아까 도움을 준 잘생남이네요. 오. 가까스로 비룡도 5번째로 요리를 맞추고 맛있는 면 요리를 만들어 통과합니다. 제가 좀 대충 설명했죠? 왜냐? 이것은 예선전이었다. 예선에 통과한 이들 5은 본요리 경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 이거 관중 아니고 전부 식재료예요. 대륙 클라스 보소. 비룡의 어머니와 라이벌이었던 전설의 요리장 레이카가 등장. 본선 요리 과제와 주제를 부여합니다. 요리의 과제는 예선과 동일하게 면 요리, 주제는 부면, 즉 다시 말해 면이지만 면이 아닌 요리를 만들라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지? 시작된 다양한 요리의 향연. 천진반은 소를 이용한 우육면을, 마녀는 뱀을 이용하고 이 친구는 엄지손가락으로 뭔가를 뜯어내네요. 훈남 회의는 감자를 이용해 요리합니다. 이 회의는 과거 비룡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었고 자신도 커서 꼭 그런 요리장이 되겠다 꿈꾼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룡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푼 거였군요.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말하는 회의. 다들 몸을 아끼지 않고 면이지만 면이 아닌 요리를 만들기 위해 요리에 전념합니다. 그렇게 전부 다 요리가 완성되고 자신의 요리를 경쟁자인 나머지 4명에게 맛보게 해 평가하는 룰로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 심사를 받게 되는 마녀. 하지만 회의와 비룡은 맛보지 않습니다.
단번에 양귀비 열매를 사용 마약 및 환각 효과로 음식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대로 이 누나는 걸려서 퇴장. 다음은 탄, 고양이 귓볼이라는 부면. 아니 근데 이거 누가 봐도 면이 아니잖아. 면 모양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 친구도 퇴장. 다음 타자 천진반의 우육면 그리고 회의의 감자면, 두 음식 다 서로 극찬을 아끼지 않고 맛있게 먹습니다. 마지막 비룡의 요리. 비룡은 매기를 이용한 매기면을 선보였는데요. 매기면은 탄력이 없을 것을 생각해 비룡의 탈락을 예견하고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매기면 안에 마른 오징어를 넣어서 면의 탄력을 살려버리는 우리의 주인공. 이거 당시에 너무 맛이 궁금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그래서 엄마한테 이 요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이상한 만화 보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했었죠. 그렇게 최후의 3인들이 다들 상호 음식 평가를 합니다. 그 결과는 천진반이 10점, 회의, 비룡이 각각 9점으로 천진반이 우승할 각. 헌데 심사위원들은 천진반에게 최종 탈락했다며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왜? 바로 상호평가를 한 이유는 단순히 음식 맛이 아닌 그 요리사의 인성도 봐야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말하는데요. 비룡과 회의는 타인이 만든 음식에 대해 높이 평가해 높은 점수를 매겼지만 천진반은 회의와 비룡에게 각각 최하점 1점을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천진반도 짐을 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동점이 된 두 사람에게 레이카는 스스로 자기 음식에 점수를 매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모두 요리사라면 자기 음식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을 매깁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두 사람의 공동 우승. 그놈의 특급 요리사 복장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습니다. 특급 요리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사천의 제독도 등장. 이제 국하루의 정식 요리장으로서 맡겨도 되겠다면서 사천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비룡은 사천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의 넓은 각지를 돌아다니며 많은 요리를 배워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란과 함께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비룡은 소호라는 일본인 꼬마도 제자로 받게 되고 운남성 곡청마을에 다다르게 되어 드디어 문제의 장면이 있는 바로 그 누룽지탕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누나의 아버지는 예로부터 이곳 관리에게 맛있는 누룽지탕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헌데 이 요리사가 비법을 전수하지 않고 숨을 거두게 되었고 남아있는 거라고는 그 당시 아버지가 사용했던 요리 기구뿐. 사용 방법조차 알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특급 요리사 비룡은 명탐정 코난처럼 음식 도구를 연구, 추리한 끝에 사용 방법을 알게 되고 관리에게 당시에 맛보았던 똑같은 그 누룽지탕을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몇십 년 만에 다시 그 누룽지탕 맛을 본 대인은 감탄하며 그러면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지. 나도 초딩 때 학교 앞에서 먹었던 떡볶이 맛 다시 맛보게 된다면 저런 감탄사 할 것 같아요. 비룡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음식으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의 난감한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자신 역시 새로운 요리들을 발견해가며 견문을 넓히고 다시금 양천주가로 돌아옵니다. 강곤을 메고 있는 훤칠한 사내가 영업 종료 시간에 양천주가로 들어와 알요리를 먹고 싶다며 꼬장을 피웁니다. 역시나 특급 요리사 비룡의 알요리를 맛본 이 의문의 사내, 천사 미소를 지으며 연출 그래도 갈 줄 알았던 이 사내는 비룡에게 대결을 요청합니다. 강곤을 열어 그 봉에 별들을 보여주며 자기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식당 깨기를 한 후 승리하면 이렇게 별을 하나씩 새겼다 말하는 이 친구의 이름은 천봉. 로컬라이징 장면 센스 멋있지 않아요? 만사통은 대결을 허락하고 쇼마이 50인분 대결을 펼치라 합니다. 여러분, 천봉이 요리하는 거 보세요. 휘린드 돌아버리네. 와, 이 만화가 진짜 재미없을래야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천봉의 쇼마이는 황금 분할 쇼마이. 만사통은 음식을 맛보고 매우 감탄합니다. 한편 아직 음식이 완성되지 않은 비룡. 비룡은 이곳은 너무 좁다며 바깥으로 나가 반죽을 돌려서 피를 만드는데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정말. 그렇게 대형 찜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비룡. 찜기 안에 엄청나게 큰 쇼마이 한 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요리의 이름은 대우주 쇼마이. 만사통은 이곳저곳에서 쇼마이를 맛보며 우주여행을 경험합니다. 쇼마이 하나에 돼지 한 마리의 맛을 다 녹여보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다는 비룡. 결과는 첨봉 스스로가 쿨하게 패배를 인정하며 마무리됩니다. 장룡에게 복수하겠다며 등장한 복명가왕. 유란과 장룡에게 초대장을 보내 송장개구리 음식으로 독을 먹여 쓰러뜨립니다. 후각이 훨씬 뛰어냈던 비룡과 장룡은 음식을 먹지 않아 화를 피할 수 있었고 오늘의 복수를 위해서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말하는 복명가왕. 유란의 해독제를 볼모로 요리 대결을 하자 제안합니다. 아니 복수할 거면 치고받고 싸우던가 때리던가 해야지 갑자기 분위기 요리 대결? 그렇게 요리 대결이 시작되지만 장룡 역시 정갈에 찔려 요리 도중 쓰러지고 비룡이 대신해 요리 대결을 이어갑니다. 비룡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과거 복명가왕은 원래 유란의 엄마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요생남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은 유란의 아버지가 요리 대결을 펼쳐 이긴 자가 자신의 딸을 책임지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여자를 두고 요리로 승부를 겨루다니. 하지만 장룡이 식재료 사이에 마비침을 놓아 비열하게 승리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복명가왕. 그 후로 자신은 흑화에 암흑요리계에 몸을 담궜다 이야기합니다. 오? 암흑요리계? 이건 또 뭐야? 계속 봅시다. 어쨌든 그렇게 완성된 서로의 음식. 누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모르는 소에게 맛있는 음식을 그냥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승리는 특급 요리사 비룡의 승리.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해독제를 넘겨주는데요. 깨어난 장룡은 복면의 남자에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유란의 엄마는 애초에 장룡을 맘에 두고 있었고 혹시라도 요리 경연에서 장룡이 질까봐 몰래 복면 아저씨 재료 속에 마비침을 놓았던 것이라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랑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유란 엄마는 죽기 직전 이 이야기를 하며 꼭 복면 아저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숨을 거두었다 말합니다. 자신의 복면을 벗는 아저씨. 와 흉터 뭐야? 암흑요리계의 요리사들은 대륙 곳곳에 퍼져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신을 쓰러뜨린 걸 알고 분명히 나타날 테니 조심하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복면가왕 아저씨가 세상을 떠나고 소문에 소문이 퍼져 양천주가에 그 첫 번째 일석이라는 암흑요리사가 나타나 만사통 할아버지에게 4년 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전설의 조리기구를 달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 사실 이 일석이라는 캐릭터는 원래 양천주가의 천재 요리사였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비룡과 같이 세상을 떠돌다 다시 전설의 도구를 얻기 위해 이곳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유라는 과거 착했던 일석이 왜 암흑요리사로 흑화에 돌아왔는지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장룡과 만사통은 역시 그냥 안 주겠죠? 비룡과 승부에서 이기면 전설의 도구를 준다 제안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도미요리 대결. 도미로 4가지 음식을 만들어 경연하라고 하는데요. 진짜 현란하게 도미 손질하는 일석. 비룡도 엄마가 물려준 칼을 개조 여태까지 쌓아왔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먼저 요리를 마무리 짓는 건 일석. 막강한 암흑계 요리사답게 심사위원들은 요리를 맛보며 행복에 빠집니다. 샤브샤브 먹고 뿅 가네요. 다음은 비룡. 거대한 도미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도미에 묶여있던 실을 자르는 그 순간 도미 안에서 4가지 요리가 등장. 중국 대륙을 표현한 요리가 등장합니다.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요리로서 표현해낸 비룡의 요리 역시 극찬을 받았고 결과는 두 요리, 무승부, 연장전으로 이어집니다. 일석은 자신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어 요리를 시작하고 비룡은 이런 대단한 승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슴 떨려합니다. 얼음으로 만든 칼을 이용 동상에 걸려가며 요리하고 있는 일석. 반대로 비룡은 도미를 폭발시켜 살을 발라내 충건을 만듭니다. 반대로 뜨거운 칼을 움켜쥐고 요리해 비룡은 화상이 생겼네요. 아이고. 결국 최후의 승리는 비룡이 거머쥐게 됩니다. 하여 전설급 조리도구 영영도를 받게 되는 비룡. 와, 딱 봐도 쩔어 보이네요. 칼 자체에 용이 새겨지며 비룡은 이 칼의 진정한 계승자가 됩니다. 이 신비한 칼로 오래된 회를 떠보는데
식재료의 잃어버린 맛까지 되돌려주는 능력을 지녔네요. 와, 진짜 쩐다. 한편 일석은 천재 요리사로 태어나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진 일반 요리계에서 더더욱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암흑계 요리에 발을 담그게 되었고, 수련 중 그곳이 너무 위험한 곳이라는 걸 깨닫게 되어 탈출, 전설급 무기를 손에 넣어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곳에 왔다 설명합니다. 비룡은 일석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어릴 적 순수했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음을 인지해 영용들을 앞으로 함께 사용해 식당을 운영해 나가자고 말합니다. 헌데 이때 갑자기 등장하는 암흑계 요리사. 일석으로 위장한 이놈은 영용도를 뽀려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봉에 의해 잡히고 사지에 몰린 그 순간 영영도로 자살을 해버리는데, 전설의 조리도구는 요리 이외에 사용하게 되면 그 능력을 잃게 된다는 설정. 헐, 진짜? 하여 만사통은 영영도 이외에 전설의 요리도구는 전국 각지에 총 8개 지방에 봉인해둔 상태로 이걸 앞으로 암흑요리계에서 노리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먼저 전설의 요리도구를 모아 그들을 막자 이야기합니다. 그 여행길에 동참하는 천봉과 일석. 든든한데, 과연 이들은 남아있는 전설 요리도구를 다 모아 암흑요리계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뒷부분 리뷰도 빠르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시지 못하겠다 하신다면 제가 고정 댓글로 요리왕비룡 더빙판 다시 보기를 링크해 두었습니다. 꼭 정주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진짜 다시 봐도 넘나 재밌다, 형 누나들. 자, 그럼 저는 2부 리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얄리의 아재 비디오의 얄리였습니다.